최근 한일 양국은 방역 지원 여부를 놓고 한국이 일본을 지원해줘야 한다, 혹은 일본도 한국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 이러한 논란이 국가별 혹은 언론사 간에 생겨났습니다. 그만큼 일본이 위중한 가운데 있다는 것인데, 일본의 수많은 전문가들은 일본에서는 검사 숫자를 빨리 늘리는 것이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득 중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일본에서는 이제는 한시름 놓게 되었다, 혹은 한국의 도움은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29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임상검사 약품 제조 판매업체인 후지 레비오는 테스트 후에 10에서 15분 정도면 판별할 수 있는 항원 신속 진단키트를 개발해 내달 중순부터 주당 20만 개씩 생산할 예정입니다. 검사 숫자를 대폭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방식은 한국이 진행하고 있는 유전자 증폭 방식인 PCR과는 달리 신속하게 검사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라 설명합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이와 같은 소식에 잔뜩 고무가 되면서 이제 신속하게 검사를 늘릴 수 있다는 희소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항원 진단 키트는 PCR 방식에 비해서 정확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 진단 시 문제가 될 소지가 큰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일본에서는 한국의 PCR 검사를 더 신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논란이 한 차례 일었는데요. 지난 25일 일본 언론에서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이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가자 인터넷 공간에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은 제대로 검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일종의 특혜 검사를 받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본 현자사태 담당 장관 위치에서 본인의 의심이 가자 이러한 검사는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음에도 국민 여론은 PCR은 장관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검사라 여겨져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고 도쿄신문은 전합니다. 또한 이 신문은 실제로는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는 PCR 검사가 일본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불만이 표출되었다고 전합니다. 막상 한국의 PCR 검사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는 하지만 일본 언론들도 이젠 한국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맥락과 같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이러한 키트를 지난 3월부터 생산한다고 공언해왔으나 5월 중순까지 밀렸기 때문에 막상 생산이 더욱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본 당국은 한국 진단키트는 일절 수입 혹은 지원 요청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성능평가를 받아야만 한국 제품을 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일본에서 인증 과정은 사실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일종의 복잡한 인증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심지어 동일본 대지진 때 한국에서 생수를 대량으로 보내준다고 하였으나 일본 정부에서는 검증되지 않았다며 이를 거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손정희 회장은 일본에 대량으로 손소독제를 수입하려고 알아봤으나 인증에 1년이 넘는다고 하였고, 이 소독제는 미국과 유럽으로 들어갔다고 본인 트윗에서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진단키트를 안 받는 게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고, 한국 진단키트는 세계 곳곳에서 부정확하고 불량품이 많아 일본에서는 안 받는다는 가짜 뉴스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일본의 인증 과정이라는 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차대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파격적인 움직임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진단키트를 받으려고 임시로 FDA 승인을 내준 바 있으며, 까다로운 인도조차 중국의 항원 진단키트가 대량으로 불량을 일으키자 한국 업체 법인을 인도 내에서 신속하게 허가하고 진단키트 제조 공장 설립을 허가했습니다. 한국의 방역은 전세계 표준으로 지정할 정도로 그 우수성을 입증받았으며, 무엇보다 상황이 위중한 국가에 투입될수록 그 진가를 발휘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우즈베키스탄은 한국 최초로 방역 전문가인 최재욱 교수가 우즈벡 정부가 마련한 특별기를 타고 귀국했습니다. 우즈벡 정부는 한국의 도움으로 사태가 진정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 요청을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그야말로 가깝지만 먼 나라와 같이 서로 간에 제대로 된 방역 교류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일본이 한국에 머리를 숙여 도움을 요청해야 할 정도이나 양국의 여러가지 갈등 가운데 쉽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한일 양국이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야 하지 않겠냐는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테러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베가 밀어붙이는 아비간 치료약은 이미 틀렸습니다. 부작용만 넘치고 약발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다 들통이 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즈의 특종 기사부터 시작된 아비간 폭망은 기정사실화된 것이지만 일본은 포기하지 않고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아비간은 버리고 갈근탕으로 가볼까 한다는데, 적나라한 아비간의 실체부터 희한한 인류 구원 직효약 개발 몸부림까지 알아봤습니다. 지난 5일 뉴욕타임즈는 아베는 아비간의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을 잘 알면서도 실구 치료제로 밀어붙이고 있다 라고 보도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보도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속보로 기사화되었고 방송을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아베의 적극적인 홍보에 힘입어 일본에서 이미 2천여 명에게 아비간을 처방했고 1,000명 이상이 대기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문은 결론 부분에는 아비간을 생산하는 후지필름의 고모리 시게타카 회장이 아베와 자주 골프를 치고 식사를 같이 하는 아주 특별한 사이라고 주목했습니다. 완전히 일본의 총리라는 사람이 개인적인 친분까지 고려해 말도 안 되는 위험한 엉터리 약을 일본 국민들에게 처방시키고 이제는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다 라는 식의 기사입니다. 지난 4일 아베는 비상사태를 연장하기로 하는 기자회견에서 아비간의 사용 승인을 이번 달 안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지금까지 70만 명분이 비축되어 있는데 200만 명분까지 생산하도록 부탁을 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아베는 부작용을 이미 잘 알고 있으며 그 효과도 의심스럽다는 것을 잘 알면서 마구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아직도 극우 언론에서는 아비간이 80억 인류의 목숨을 구하는가 라는 기사를 통해 C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전 세계에 한 줄기의 빛이 내리고 있다고 띄우고 있기도 합니다. 이 정신나간 매체는 아비간을 일장기 백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전 세계의 한 줄기의 빛이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베와 같이 세상을 속이고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위험한 장난에 뉴욕타임즈의 기사뿐 아니라 일본 내부에서도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자 일본 현대 비즈니스는 아비간의 안정성과 효과에 대한 데이터는 신뢰할 만한가? 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아베가 최근 대담 프로그램에서 아비간이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는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 일본은 올림픽이라는 목표가 있으니 반드시 성공하고 싶다는 것이 저의 소원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소개하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비간에 대한 관찰 연구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왜 아베는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약을 마시고 증상이 개선된 것에만 주목하는 것은 플라시보 효과일 뿐이라는 거죠. 만약에 효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투약을 했으니 효과가 있겠지 하는 긍정적인 믿음과 기대로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 정도이고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더 나아가서 시간이 지나면 조금 좋아지는 현상까지 아비간의 효과로 갖다 붙이는 것은 아닌지 비판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효능을 제대로 확인하려면 환자를 랜덤으로 2개군으로 나눠서 한쪽은 진실된 신약을 투여하고 반대쪽은 가짜약을 투여해서 그 결과를 비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랜덤화 분석 시험은 신약 연구 개발의 스탠다드라는 것인데 아비간은 지금까지 중국에서 실시한 단 한 번의 임상시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의 그 임상시험도 아주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아비간과 다른 독감약과 비교한 것이라서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기사는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아비간의 임상시험은 여러 번의 관찰 연구로 알려진 효과라며 아베가 직접 나서서 잔뜩 부풀리고 다닌 거라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인류를 구원할 아비간 프로젝트의 거짓이 폭로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제 일본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뭐라도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하는 판인 거죠. 8일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은 오사카 대학 총장을 지낸 히라노 도시오와의 화상회의에서 중외 제약의 관절염약 악템라가 C19의 신약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에 깊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정부도 가급적 신속하게 심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약이라는 것이 이렇게 마음대로 가급적 신속하게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본이 얼마나 조급해 하는지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전역이 새로운 신비약 찾기에 분주하다 보니 결국 갈근탕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10일 일본 동양의학회는 C19 최종 판정자이거나 의심이 되는 사람들이 갈근탕을 복용하고 난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열을 내리는 한약들을 복용 후에 증세가 다시 가벼워졌는지 아니면 별 효과가 없는지를 사례들을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각 병원에서 그런 사례와 증상을 잘 보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C19 최종 판정자의 진료 개시부터 14일까지의 갈근탕의 투여 내용과 증상의 추이와 중증화 여부들의 정보를 제공받아서 갈근탕 개발에 더 힘을 쏟겠다는 것입니다. 일본 동양의학회는 갈근탕은 감기 증상의 처방을 받아서 항염증, 항바이러스, 면역 조절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C19 치료에도 일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발표하면서 만약에 갈근탕 등 한약을 복용하려면 한의사와 상담을 먼저 하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지금 일본은 신약 개발의 이름을 먼저 올리고 싶고 주목을 받고 싶어 합니다. 아베는 그동안 일본 국민들을 벼랑 끝에 몰아넣은 것이 이 신약 때문이었다 라고 짠하고 등장하고 싶어 합니다. 전 세계에서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한 방에 만회하고 싶어 하고 인류를 구하고 싶은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네요.